뭐해? 그건 다 뭐고? 아, 곧 설날이잖아. 양가 갖다 드릴 선물. 홍삼 세트 똑같은 걸로 2개 샀어. 너네 집에 누가 게?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하고 처음 받는 설날인데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이가 없네. 아니 그럼 맨몸으로 가든가 해야지. 결혼할 때 혼수 하나 못 해준 집 뭐 좋다고 비싼 홍삼 세트를 갖다 바쳐. 네 눈엔 내가 호구로 보여. 내가 니네 집 홍삼 세트 바치려고 하루 종일 일한 줄 아냐고. 왜 갑자기 화를 내? 설날 때 선물 가져가는 거랑 혼수 못 해준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 말했잖아.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나도 결혼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애가 들어서는 바람에 급하게 결혼한 거고 그래서 준비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아무리 미흡해도 그렇지. 어떻게 땡전 한 푼 없이 결혼할 수가 있어. 임신한 게 그렇게 벼슬이야? 그러니까 조심 좀 하지 그랬어. 요즘 세상에 애 낳아서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임신해버리면 어쩌잔 거야. 나만 조심하면 뭐해? 당신이 조심을 안 했잖아. 아무튼 제발 혼수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 결혼한 지 벌써 3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러잖아. 대체 왜 그러는 거야? 혼수 못 해온 얘 그렇게 잘못한 거야? 솔직히 잘한 건 아니지. 아무튼 친정 가고 싶으면 혼자 가. 난 굳이 결혼할 때 땡전 한 푼 안 보태준 집에 사위 노릇하러 가고 싶지 않아. 어? 결혼하고 처음 받는 명절인데 나 혼자 가라고? 배도 이렇게 불렀는데? 그래도 혼자 잘만 돌아다니더만. 난 그냥 우리 엄마 집에서 쉴래. 엄마도 그런 줄 알고 있고. 암튼 난 호구짓은 안 하고 싶으니까 가려면 너 혼자 가. 정말 너무한다. 저번에 아버지 생신 때도 안 오더니 꼭 치사하게 혼수 갖고 그래야겠어? 그냥 얼굴만 비치고 오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그럼 평생 우리 집에 안 갈 셈이야? 그건 너 하는 거 봐야지. 너가 와이프 노릇이라도 제대로 하면 내가 얼굴 정도는 비춰줄 수도 있고. 아무튼 지금은 안 가. 정말 너무하네. 너무한 건 혼수 하나도 안 해준 니네 집이지. 애만 아니었으면 나도 이 결혼 안 했다고. 일주일 후 친정. 정서방은 많이 바쁜가 보네. 설날에도 같이 하는 걸 보면. 그러게. 설날 연휴에도 일을 하는 거야? 아무래도 바쁜 모양이야. 엄마, 이거 받아. 생일 선물이야. 아유, 뭐 이런 걸 준비했어. 이럴 돈 있으면 애기 신발이라도 하나 더 사지. 안 그래도 결혼하는데 보태준 것도 없어서 미안한데 이렇게 비싼 선물까지 받을 순 없지. 무슨 그런 소리래. 그냥 설날 선물 주는 건데. 괜찮으니까 받아. 하루에 2번씩 꼭 먹고. 알았지? 고맙다, 우리 딸. 정서방도 이런 거 챙겨 먹으면 좋은데. 그 사람은 알아서 잘 챙겨 먹고 있으니 걱정 마. 그것보단 우리 딸이 더 걱정이지. 배는 이렇게 불렀는데 팔다리는 왜 이렇게 말랐어? 밥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 거야? 그럼 요즘 얼마나 잘 먹는데. 걱정 마, 엄마. 그러지 말고 고기라도 먹으러 갈까?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럴 돈 있으면 진작 사왔지. 미안하다, 유선아. 엄마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딸내미 임신했는데 고기도 못 사주고. 괜찮아. 나 원래 고기 안 좋아하는걸? 그것보단 엄마 아빠부터 기운 차려야지. 가게 그렇게 된 이후로 2사람 모두 의기소침해하는 게 보여서 속상하네. 우리만 망했으면 차라리 나은데 너까지 피해를 봤으니 그렇지. 그래도 유선아, 엄마 아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빚 이른 시일에 다 갚고 너가 신경 안 쓰이도록 열심히 살 테니까 걱정 마라. 그래, 넌 네 몸만 신경 써. 지금 한창 중요한 시기잖아. 그래도 어떻게 그래. 저번처럼 무슨 일 생겼는데 꽁꽁 숨기지 말고 나한테 꼭 말해줘. 알았지? 그래야 나도 도울 수 있을 만큼은 돕지. 7개월 후 산부인과. 아유,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애기 얼굴이 우리 딸을 똑 닮았더만. 자네도 수고 많았어. 다리 지키느라 힘들었지? 연락 좀 하고 오시죠. 아무리 병원이라 해도 이렇게 연락도 없이 찾아오시면 저도 좀 당황스러워요. 이거 찾아오셨는데 무슨 소리야? 어머니 아버님도 소식 듣고 바로 오셨잖아. 엄마 아빠야, 네 산후조리원 비용 대줬잖아. 그러니 병원 찾아올 자격도 있는 거고.
솔직히 장모님 장인어른은 애 낳기까지 돈 한 푼 안 보태주셨는데 병원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게 좀 그러네요. 안 그래도 병실도 그렇게 넓지가 않은데 벌써부터 사람 꽉 차서 숨 막히는 기분이네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 미안하네. 우리도 손녀가 나왔다고 해서 기쁜 마음에 바로 왔는데 자네 말대로 미리 연락을 해줄 걸 그랬네. 알면 됐어요. 다음부터 이렇게 불쑥 찾아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사람 복닥거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애긴 보신 거죠? 보고 왔지. 코 오똑한 건 자네 닮았더라고. 요즘 애들 다 코 오똑한데요, 뭐. 근데 설마 빈손으로 오셨어요? 아, 급하게 오느라 그냥 왔는데. 아무리 없는 살림이라지만 딸이 아기를 출산했다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와요? 하다못해 비타민 음료라도 갖고 와야지. 그렇게 돈이 없어요? 단돈 10,000원도? 지금 뭐 하는 거야? 급하게 오셔서 그랬다고 하시잖아. 그리고 굳이 그런 거 사올 필요가 뭐가 있어? 어차피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갈 건데. 아니야. 우리가 생각이 짧았네. 자네 말이 맞아. 다음에 유선이 산후조리원 올 땐 뭐라도 챙겨서 오겠네. 미안하네. 아니면 자네 목마르면 음료라도 사다 줄까?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됐어요. 그리고 산후조리원까지 오시게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도 손녀 잘 크는 것도 보고 유선이 잘 회복하는지도 보고 싶은데 그것도 불편하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당연히 불편하죠. 그리고 아버님은 공사장에서 일하시고 어머님은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공사장 먼지에 음식 냄새까지 입원실에 폴폴 풍기고 다니실 거예요. 그 상태로 어떻게 회복하죠? 네, 그럴 바엔 그냥 일하시고 집에서 쉬세요. 어차피 몸 쓰는 일이라 피곤할 거 아니에요?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유선아, 우리 괜찮아. 정서방 입장에서 충분히 저리 말할 수 있지. 미안하네. 우리가 생각이 짧았네. 지금이라도 아셨다니 다행이네요. 석 달 후, 집. 왜 이제 와? 하루 종일 나 밥도 안 먹고 애기만 보는 거 몰라서 그래? 좀 일찍 와달라고 내가 몇 번이나 부탁했잖아. 일이 뭐 그렇게 마음대로 조정이 되냐? 월급쟁이들이 똑같지. 그저 위에서 하라고 시키면 군말 없이 해야 된다고. 팀장이고 과장이고 사무실에 붙어있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일찍 나오겠다고 하냐? 회사 잘리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그래도 좀 일찍 와줄 수 있잖아. 요새 맨날 늦잖아. 애가 하루 종일 얼마나 울어대는데. 같이 애 좀 봐주라니까. 나 혼자 무리야. 뭘 무리야. 시댁 잘 만나서 2달 동안 산후조리원에서 팡팡 놀다 나왔는데 이 조그만 애 하나 못 봐? 그럼 너가 집에 있는 이유가 뭐야? 특별히 너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만 하라고. 우리 엄마가 너 회사 그만두게 하고 집에만 있게 한 건데 내가 육아하면 넌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하며 노는 거밖에 더해? 너 되게 이기적이다. 이러려고 그렇게 빨리 임신한 거야? 말이 되는 소리래. 그리고 나도 일하고 싶었어. 어머니가 하도 반대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거고. 그리고 임신은 어디 나 혼자만 했니? 왜 자꾸 내 탓으로 돌려? 당신이 아빠면 아빠 노릇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돈 벌어 오잖아. 적어도 혼수 하나도 안 해온 니보다 아빠 노릇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너나 잘해. 여기서 또 혼수 얘기가 왜 나와? 당연히 나오지. 그게 결혼하는 성의를 보여준 건데 넌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왔잖아. 아무리 집이 어려울 때 시집 왔어도 그렇지 어저께 냉장고 하나도 안 사오냐? 그러면서 남편이 또 육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래? 그걸 바라려면 너도 다른 여자들과 똑같이 혼수도 해오고 돈도 보태고 그랬어야지. 요즘엔 처가족에서 아예 신혼집을 사주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넌 대체 뭐 하는 거냐? 제발 그 얘기 좀 안 할 수 없어? 사정 뻔히 알면서 왜 자꾸 그런 말을 해? 꼭 지한테 불리한 얘기는 하지 말라 하지. 아무튼 나도 놀러 갔다 온 게 아니잖아. 그니까 늦게 온 걸로 시비 좀 걸지 마. 나도 피곤해 죽겠으니까. 야, 애 또 온다. 빨리 가서 달래. 난 피곤해서 잠 좀 자야겠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어떡해. 이때까지 나 혼자 애 봤는데 좀 봐주라니까. 피곤하다니까. 그깟 애 보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찡찡거려. 다른 여자들은 혼자 거뜬히 애 키운다더라. 그 와중에 남편 아침상도 차려주고 너도 좀 보고 배워. 진짜 어떤 여자들이 그런다는 거야. 애 좀 같이 봐주면 얼마나 좋아. 나 혼자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자기인데 어쩜 저래? 부러워 죽겠네 정말. 2달 후, 집. 그게 뭐야? 곧 설날이잖아. 회사에서 선물 세트 좀 챙겨줬네. 그리고 이건 우리 엄마 주려고 백화점에서 사왔어. 갈비야. 가서 구워 먹자고 하면 되겠어. 우리 집 거는? 사온 김에 하나 더 사오지. 내가 너네 집 걸 왜 사? 어차피 가지도 않을 건데. 뭐? 이번에도 안 간다고? 가뜩이나 소녀 보고 싶어 하시는데 설날에 가지 언제 가? 그럼 이번에도 어머니만 뵙고 오자고? 아니 내가 누누이 말했지. 결혼할 때 아무것도 보태준 적 없는 친정한테 뭘 그리 잘하려고 애를 쓰는지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우리 엄마야 우리 결혼할 때 이 신혼집도 구해다 줬고 너 출산할 때 산후조리원도 끊어줬으니 당연히 이렇게 좋은 고기 먹을 자격이 있지. 소녀도 실컷 볼 자격이 있고. 근데 니네 부모님은 전혀 안 해줘놓고 설날 때 선물도 받고 손녀도 본다고? 너무 불공평한 거 같지 않아? 아니 그게 어떻게 공평 불공평으로 말할 수가 있어. 아, 그래 선물은 그렇다 치고 잠깐 가서 인사드릴 수 있는 거잖아. 누가 그걸 결혼할 때 돈을 대줬니 안 대줬니로 판단해. 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돈 안 대준 건 사실이잖아. 하다못해 친구 사이에서도 밥 사주는 놈이 얻어먹기만 하는 놈보다 서열이 한 수위인데 부모 자식 간에도 당연히 그런 게 있지. 특히 부모는 자식보다 몇십 년으로 오래 살았는데 자식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못했으면 자식한테 대접받는 것도 포기해야지. 가만 보면 너랑 니네 부모가 제일 이기적이야. 해준 것도 없으면서 바라는 건 더럽게 많잖아. 안 그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사정이 어쩔 수가 없었잖아. 우리 부모님 어떻게든 우리한테 피해 안 주려고 그 연로하신 몸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셔. 근데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돈이 그렇게 중요해? 돈이 난 제일 중요해. 그러니 너도 실질적으로 돈 많이 대준 우리 식구한테나 잘해. 냉전 한 푼 못 보태준 니네 식구한테 잘하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 친정 갈 생각도 하지 마. 친정 가고 싶으면 우리 엄마 집에나 가서 일 좀 도와. 저번에 전화하니까 엄마 무릎이 좀 아파서 바닥 걸레질을 못한대. 이럴 때 너가 가서 해주면 좀 좋아. 아무튼 이번 설날엔 우리 집만 갈 거고 앞으로도 그럴 테니까 그렇게 알아. 기가 막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치사할 수가 있어? 혼수 못해준 걸로 대체 몇 년을 괴롭힐 거냐고. 안 그래도 엄마 아빠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 아픈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정말 너무하네. 일주일 후, 시댁. 아니 국이 왜 이렇게 짜? 넌 살림한 지가 그래도 1년은 했는데 아직도 국 간도 못 맞추면 어쩌잔 거냐? 집에서 요리하고는 있어? 설마 우리 아들 시리얼 주는 건 아니지?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시리얼은 안 주는데요. 음식 솜씨가 영 형편없긴 하죠. 요즘은 애 핑계로 밥도 대충 해서 준다니까요. 그러니 요리 실력이 늘래야 늘 수가 없죠. 애가 계속 울어대는 바람에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애 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잖아요. 계속 보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리를 잘 못했어요. 별 핑계를 다 대네. 나는 우리 아들 키울 때 요리에 청소에 다 했어. 괜히 엄살 피우지 마라. 너 이럴까봐 내가 산후조리원에도 보낸 거야. 괜히 산후조리원 못 갔다고 힘들어서 육아고 살림이고 못하겠다는 소리 나올까봐. 난 너한테 해줄 만큼 해줬다. 그러니 너도 네 몫을 해야지. 안 그래? 엄마 말이 맞지. 받을 땐 덥석 받아놓고 이제 와서 육아 때문에 할 일을 못하겠다는 게 말이 돼. 엄마, 제가 저런다니까요. 해온 것도 없으면서 바라는 것만 들을 하 그러니까 말이다. 결혼 전에 임신한 게 뭐 자랑이라고. 임신만 아니었으면 너 이 결혼 결사반대 했어. 결혼은 무조건 수준 맞는 집안끼리 해야 되는 법이거든. 나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이럴 줄 알았음 교제 자체를 안 하는 건데 괜히 가난한 집 여자랑 사귀어서 이게 무슨 봉변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 가벼운 마음으로 사귀지 말라 그랬지. 너 잘못도 있어. 물론 제가 작정하고 널 꼬셨겠지만. 어머니, 아기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당신도 그래. 대체 언제까지 그럴 건데? 그렇게 나랑 결혼하는 게 싫었으면 진작 말하지. 참나,
내 아이를 임신했다는데 내가 싫다고 말한들 뭐가 달라져. 낙태는 죽어도 싫다고 하고. 만약 내가 결혼 안 했음 너 나한테 양육비 엄청 뜯어갔을 거 아니야? 그걸 보느니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야. 그러니 고마운 줄 알고 살아. 그래, 네 주제에 우리 집안 며느리가 가당키나 하니. 언제 온 줄 알아? 국도 못 먹겠네. 물 넣고 다시 끓여라. 국 다시 끓이는 김에 이 전도 다시 부쳐와. 눅눅해서 먹을 수가 없네. 그게 좋겠다. 모처럼 맞는 살인데 음식이라도 제대로 먹어야 될 거 아니니? 아이, 근데 애는 왜 저렇게 울어? 하루 종일 울어대네. 아무래도 지 엄마 닮은 것 같아요. 예민하기가 하늘을 찔러요. 아니면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를 닮았던가. 하긴 내가 어디 기사를 봤는데 성격이 예민할수록 돈을 잘 못 번다고 하더라. 그래요? 되게 신빙성이 있는 기사네요. 물려줘도 뭐 저런 걸 물려주나 몰라. 그러게 말이다. 나중에 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똑같이 가난하게 살까봐 그게 걱정이다. 2년 후, 집. 내일 모레 우리 엄마 환갑인데 그때 좀 같이 가면 안 돼? 지금까지 집안 행사 다 안 갔잖아. 그래도 환갑엔 같이 가서 축하해줬으면 좋겠는데. 너 같은 말 반복하게 할래? 2년 동안 나 하는 꼴 봤으면 이제 단념할 때도 되지 않았어? 다시 강조해서 말하지만 난 결혼할 때 땡전 한 푼 안 보태준 집에 사위 노릇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환갑이라고 내 돈 써서 선물하기만 해봐. 선물 주고 싶으면 네가 직접 벌어서 사. 내 돈 축내지 말고.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드니? 아직까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우리 둘이 애 낳고 잘 살면 됐지. 사정 어려워서 돈 못 보태준 게 뭐 그리 큰 잘못이라고 이렇게까지 해? 큰 잘못이지. 요즘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결혼하는데 맨몸으로 보내. 그건 부모 자격 포기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미 부모 자격 포기했는데 못하는 자식이 효도래. 그럴 에너지 있으면 차라리 봉사를 해. 그게 더 낫겠다. 아, 그리고 나 내일 모레 약속 있어. 친구들이랑 1박 2일 여행 갔다 올 거야. 또? 저번에도 제주도 다녀왔잖아. 이번엔 고등학교 동창이야. 아무튼 약속 있으니까 못 가. 약속 없어도 안 갔을 테지만. 애 데려올 시간 아니야? 저번처럼 어린이집 선생한테 전화 오게 하지 말고 미리 좀 가서 데려오지. 뭐 그리 대단한 알바를 한다고 피덩이를 벌써부터 어린이집에 맡기는 건지 보통 이해가 안 되네. 다른 애들도 다 이맘때쯤 어린이집 가. 당신이 몰라서 그래.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 한 푼도 못 쓰게 하는데 알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생활비도 적게 주면서. 어이구 아주 보기 겨운 소리만 잔뜩 하네. 이 주제에 따박따박 생활비 주는 남편이 가당키나 한 줄 알아. 제발 주제를 좀 알아. 금마다 그런 말을 꼭 해야겠어? 그것도 언어폭력이야. 알아? 언어폭력 같은 소리 하네. 주제가 다른 걸 다르다고 얘기하는 게 뭐 언어폭력이야?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면 돈 좀 해오지 그랬어. 아 피곤해. 역시 너랑은 오래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나 한숨 잘 테니까 애나 얼른 데려와. 얼른. 말끝마다 치사하게 돈동거리는 게 누군데. 진짜 나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틀 후 한정식 집. 뭘 이렇게 좋은 데를 예약했어. 돈 꽤 들겠구만. 정서방이 눈치 안 줘? 가뜩이나 애 키우면 돈 많이 나갈 텐데. 이거 내가 본 돈으로 예약한 거야, 엄마. 그니까 눈치 보지 말고 많이 드셔. 아빠도 많이 드시고요. 그래, 고맙다. 우리 딸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것도 와보네. 다음엔 더 좋은 데 예약할게요. 이번에도 저 혼자 와서 죄송해요. 일이 계속 바쁜 모양이에요. 어쩔 수 없지. 정서방 건강이나 잘 챙겨줘.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이 뒷받침돼야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 예, 건강이 최고다. 아유, 우리 아버지도 불과 1년 전까진 건강하셨는데.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 오래 버티시긴 했지. 그래도 사람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서 계속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 건강 회복하셔야 할 텐데 큰일이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자주 문병 가는데도 갈 때마다 상태가 악화돼 있더라고. 유선이 너도 언제 시간 되면 문병 와. 그래도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얼굴 보긴 해야지.
그럴게. 언제 승아 데리고 가야겠다. 어? 알바 같이 하는 동생한테 전화가 왔네. 잠깐만, 전화 좀 받고 올게. 그래, 천천히 받고 와. 직후 전화.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오늘 우리 둘 다 일 쉬는 날이잖아. 근데 언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넘어가기가 좀 그래서요. 언니, 나 빵집에서 일하는 것 외에 숙박업소 카운터도 보는 거 알죠? 알지? 근데 갑자기 그건 왜? 왜? 저번에 언니가 가족 사진 보여준다고 남편분이랑 애기 사진 같이 보여줬잖아요. 사실 아까 커플 손님이 왔었는데 남자분이 남편분이랑 똑같이 생겨서요. 제가 서비스직을 오래 해서 사람 얼굴 쉽게 안 까먹거든요. 헷갈리는 일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언니한테 말씀드려요. 아무래도 남편분인 것 같아서. 뭐? 그게 말이 돼? 아니, 내 남편 오늘 친구들이랑 1박 2일로 여행 갔는데? 아이, 뭐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에요. 틀림없이 남편분이에요. 형 못 믿겠으면 제가 CCTV 영상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숙박업소에서 오래 일하면 촉이란 게 있거든요. 딱 보면 부부인지 커플인지 불륜 커플인지 보이는데 솔직히 문 열고 들어올 때부터 불륜이라고 짐작은 했었거든요. 근데 남자 얼굴이 너무 낯익어서 생각해보니까 언니 남편분이더라고요. 일단 사진부터 보내줄래? 내가 한번 볼게. 그럴게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바람이라도 피운 거야? 요새 외박이 자긴 했는데. 잠시 후. 언니, 보냈어요. 카카오톡 확인해봐요. 잠깐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분, 맞죠? 정말 어이가 없네. 우리 가족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바람까지 피워? 그것도 3살짜리 딸까지 둔 사람이? 이 사람을 그냥 숙박업소 위치 좀 알려줘. 언니,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현장 덮쳐봤자 언니만 못 볼 걸 보고 끝나요. 이럴 땐 증거 다 찾아놓고 나중에 뒤통수 때리는 게 나아요. 저도 남편이랑 이혼할 때 증거 다 찾고 바람 사실 알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지금 와봤자 발뺌하기에도 좋고 증거도 부족하잖아요. 일단 변호사랑 얘기도 해보고 이런 증거 찾아주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연락도 해보고 그러세요. 그럼 일단 참고 있으란 말이야? 어렵겠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볼 땐 나아요. 일단 제가 2사람 나오면 슬쩍 사진도 찍어보고 그럴게요. 그러니 진정하세요. 알았어. 고마워.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아니에요. 당연히 말씀드려야죠. 언니 남편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언니, 그럼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알았어. 들어가. 정말 가지가지하네. 이제 바람까지 피워? 가뜩이나 우리 부모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 보고 정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데 네가 네 발목을 잡는구나.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후 한정식집. 엄마, 아빠, 왜 나와? 음식 아직 다 안 나왔을 텐데? 유선아, 이를 어쩜 좋으니? 방금 할아버지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돌아가셨단다. 이를 어쩜 좋아. 얼른 가보자꾸나. 정말? 아빠, 제가 운전할게요. 얼른 가요. 그래. 이게 무슨 일인지 그래도 몇 달은 더 사실 줄 알았는데. 2시간 후 장례식장. 아빠, 할아버지 분명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 그러길 바래야지. 근데 정서방은 언제 온대? 그래도 할아버지 장례식장에 와야지. 그게 아무리 바빠도 이건 와야지. 연락은 됐어? 번호 안 받아서 문자로 넣어놨는데 다시 전화해 볼게.
여보세요? 어디야? 어디긴 어디야. 이제 펜션이지. 왜? 내가 몇 번을 전화했는 줄 알아?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얼른 장례식장으로 와. 어? 그렇게 갑자기? 아이, 갑자기 오라 그러면 어떡해. 이제 막 도착했는데. 그럼 예고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 지금 그럴 때 아니니까 빨리 오라고!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솔직히 난 얼굴도 못 뵀던 분인데 내가 굳이 가야 돼. 그냥 알아서 하면 안 돼. 어? 이제 하다 장례까지 혼자 치르란 말이야? 대체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한 거야? 너가 우리 집 사위로서 한 게 대체 뭐냐고! 참나 어이가 없네. 해준 것도 없으면서 사위 노릇은 또 해주길 바라는 모양이지. 야, 내가 왜 니네 집 사위 노릇을 해야 돼? 받은 것도 없는데. 난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사람이야.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라고. 끊어. 내일 서울 올라가면 들르든지 할 테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짓말인 거 뻔히 아는데 어쩜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어. 홧김에 바람 피우는 거 다 알고 있다고 말할 뻔했네. 어쩜 이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어쩜 이러냐고.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틀 후 장례식장. 어라? 다 끝난 분위기네. 이제 오는 거야? 그것도 다 끝나서? 온 게 어디야? 아, 나도 어젠 피곤해서 도저히 올 수가 없었어. 정서방, 오랜만이네. 그동안 잘 지냈어? 얼굴 보기가 힘드네. 이제야 왔네. 아까 관들을 때 손이 부족했는데 좀만 더 일찍 오지 참. 너도 바쁘고 힘든 걸 어쩌겠어요. 이렇게 온 게 어디예요? 아, 근데 뭐 이렇게 다 끝나갈 줄 알았으면 그냥 집에서 쉴 걸 그랬네요. 솔직히 저랑은 별 상관도 없는 분이잖아요. 별 상관도 없다고? 우리 할아버지인데? 그래도 나랑 상관없잖아.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정서방, 말이 좀 지나치네. 아무리 그래도 가족 일인데 이럴 땐 제때 왔어야지. 무슨 일이 그렇게 맨날 바쁘다고. 참나. 언젠 일이 제일 중요하니 신경 쓰지 말라 해놓고 말이 왜 바뀌어요. 저도 뭐 한가 있으면 맞겠죠. 근데 처가 지원 하나도 못 받고 결혼에 애까지 키우려니까 영 빡빡해서요. 뭐? 아니 그 말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장례식장에도 못 왔다 이 말인가? 아니 아무리 그게 서운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 이럴 거면 뭐하러 왔어? 그냥 가. 가라고 얼른. 신경 써서 와도 뭐라 그러냐. 진짜 짜증나게 한다. 그리고 애 아직 어린데 장례식장에 계속 두면 어쩌잔 거야. 정서상 안 좋다고. 뭐 좋은 곳이라고 3일 내내 여기도.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그럼 너가 좀 데리고 가든가. 3일 내내 어떻게 하냐는 말 한마디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아빠 노릇이야? 어? 이게?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신성록 씨 자제분들 되시죠? 예, 그런데요. 누구세요? 저는 신성록 씨 담당 변호사인데요. 유산 관련 문제로 왔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일찍 왔어야 됐는데 소식을 늦게 들었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유산이요? 저희 아버지한테 유산이 있어요? 그런 말은 못 들었는데. 유산 관련해서 말을 전혀 못 들으셨나 봐요. 유산이 꽤 많은데 건물이랑 땅이랑 해서 총 10억이나 되는데 아무 소리도 못 들으셨나 봐요. 하긴 오랫동안 아프셔서 말할 틈이 없으셨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다행히 공증받은 유서도 있고 해서 상속엔 문제가 없습니다. 예? 10억이요? 잠깐만요. 그럼 할아버님 유산이 10억이나 된다고요? 그럼 그 돈이 다 누구한테... 유서에는 아드님께 전부 상속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외동이시니 그게 당연하고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큰 돈을 갖고 계셨지? 감쪽같이 몰랐네. 땅이랑 건물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거든요. 아무래도 20년 전에 사두신 거라 할아버님도 잊고 계셨다가 돌아가실 쯤에 절 불러서 유언 작성을 하신 거거든요. 어쨌든 제가 문제없이 상속 절차 밟아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네요. 그런 큰 돈은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와, 10억이라니
요즘 로또 1등도 그 정도는 안 나온다 하는데 완전 땡 잡았네요. 땡 잡았다니? 말 그따구로 할 거야? 지금 장례식장에서 할 소리야? 아, 미안. 아버님, 그래도 천만 다행이네요.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더니 그 말이 맞네요. 그럼 이렇게 오랜만에 모였으니 식당 가서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요? 요 앞에 아주 유명한 갈비탕집이 있는데. 무슨 밥이야. 그리고 당신이 언제부터 우리 식구랑 밥을 먹었다고? 웬만하면 같이 있기도 싫다며. 왜 이래? 내가 언제 그랬다 그래? 내가 바빠서 그랬지. 제가 그동안 너무 소홀하긴 했죠. 제가 사과드리는 의미에서 갈비탕 쏘겠습니다. 얼른 가시죠. 저 사람이 왜 저래? 설마 지금 유산 때문에 저러는 거야? 1시간 후 식당. 자, 아버님, 술 한 잔 드세요. 제가 그동안 사위노릇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워낙 바빠서요. 이제 좀 한가해질 테니까 자주 찾아뵙고 그럴게요. 장모님, 제가 저번에 환갑 때 못 가서 서운하셨죠. 죄송해요.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네요. 대신 이따가 저랑 같이 백화점 좀 들르시죠. 예쁜 외투 하나 사드릴게요. 아니야. 무슨 외투야. 그리고 이제 장례 끝났는데 백화점은 좀... 그럼 다음에 가요. 조만간 제가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백화점 가겠습니다. 여보도 가서 옷도 좀 사든지. 옷이 다 낡았던데. 맞네. 아빠한테 10억 생겼다고 하니까 태도 돌변한 거. 그런 게 아니면 갑자기 저렇게 살갑게 대할 수가 없지. 하지만 일을 어쩐담? 네 뜻대로 되는 건 없을 텐데. 그래. 이참에 옷 한 벌 장만하면 좋지. 엄마 아빠 다음 주에 같이 가요. 가서 옷 한 벌 쫙 빼입어요. 아이, 백화점 옷이 얼마나 비싼데. 아니에요.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아버님, 유산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일단 땅이랑 건물은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새 부동산 시장이 안 좋거든요. 팔고 다른 데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글쎄, 나도 이제 막 들은 거라 어떡할지 모르겠네. 그건 내가 알아서 함세. 아, 예, 그러셔야죠.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투자 분야에는 능통하거든요. 그날 저녁, 집. 힘들지. 3일 내내 장례 치르느라 고생 많았어. 갑자기 어깨를 왜 주물러? 됐어, 내가 할게. 에이, 어깨를 어떻게 혼자 주물러. 내가 해줄게. 야, 근데 유산이 10억이라니 진짜 대단하다. 할아버님이 그렇게 돈이 많으셨어? 나도 잘 몰라. 할아버지가 워낙 예전부터 아프셔서. 아까 아빠한테 들어보니까 우리한테 유산 넘겨주실 것 같던데? 오, 정말?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 시집갈 때 아무것도 못 해준 게 걸린다고 그냥 유산 다 가지라는 식으로 말하시더라고. 역시 우리 아버님. 그럼 우리가 10억을 다 갖게 되는 거야? 언제? 일단 아버지가 상속 받고 그 뒤에 절차를 밟아야 되나 봐. 상속세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어쨌든 조만간 받게 될 거야. 이야, 그럼 10억을 공짜로 우리가 갖게 되는 거네. 그걸로 뭐지? 집을 살까? 아니다. 나도 이참에 사업이나 할까? 이 거지 같은 회사 때려치우고. 뭐 좋을 대로. 아무래도 회사 계속 다니는 거보단 사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근데 자신 있어? 사업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 내가 또 한다고 마음먹으면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 맡겨만 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우리 집에도 드디어 행운이 찾아오나 보네. 아싸. 그렇게 좋아? 내가 본 당신 얼굴 중에 제일 밝은 것 같네. 그렇게 좋기보단 그냥 당신 고생 덜어서 좋은 거지. 이제 알바도 그만해도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거부터 그만둬야지. 아무튼 부모님 옷 한 벌씩 해드리는 거지? 나도 마찬가지고. 당신 그동안 사위 노릇 안 해도 너무 안 한 거 알지?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좀 했으면 싶은데. 그럼 얼마든지 하지. 내가 사위 노릇 제대로 할 테니까 걱정 마. 그래, 한번 믿을게. 일주일 후 레스토랑. 이렇게 많이 사도 되나 모르겠어. 자네가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라고 해서 산 거긴 한데 요즘 입을 옷이 없긴 했거든. 그럼요. 얼마든지 사셔도 되죠. 아버님도 시계 마음에 드세요? 아,
확실히 비싼 시계라 그런가 광이 나네. 고맙네. 아니에요. 당연히 해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너무 늦었네요. 근데 여보는 아까부터 뭘 자꾸 뒤적거려? 뭐 두고 왔어? 여기 있네. 자, 이거 내 선물. 우리 가족한테 이렇게 선물을 많이 해줬는데 나도 뭐 하나 줘야지. 내 선물? 뭔데 이게? 어? 이건 이 사진을 어떻게 당신이 갖고 있어? 설마 내 뒷주사라도 한 거야?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가 딴 여자랑 바람 피워서 이혼 소송을 당하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변호사와도 얘기 나누는데 네가 우리 식구 모욕한 거랑 바람 피운 거랑 해서 위자료 최고 금액으로 받는 것도 시도해볼 수 있다 하더라고. 그러니 너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아니, 대체 언제부터 증거를 모으고 있던 거야? 그럼 그동안 연기한 거야? 네 이런 꼴 보려고 연기 좀 했어. 그래도 우리 연기 실력이 좀 좋았나 봐.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면. 하긴 10억 준다는데 홀라당 넘어갔겠지. 맨날 돈돈거리는데. 저기 미안해 유선아. 내가 죽을 죄졌어. 아버님,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실수였어요. 저한테는 유선이랑 딸밖에 없어요.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제발요. 용서 같은 소리 하네. 내 유산 받으려고 수작 부리는 거 애초부터 알고 있었어. 이놈이랑 우리 딸이 한 지붕 아래서 산 걸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야. 썩 꺼져. 아버님,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보, 제발. 나 회사까지 관뒀단 말이야. 그리고 그 여자랑도 정리했어. 이제 당신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 어머님, 저희 사이에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끝내면 어머님 손녀만 괴로워지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부터 아빠, 남편, 사위 역할 톡톡히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유선이 좀 설득해 주세요. 장모님! 아무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서 물 좀 뿌려봤어. 어때? 이제 정신이 좀 들어? 어디서 귀한 우리 딸을 임신시켜놓곤 데려가서 돈 없다고 구박을 시킨 것도 모자라서 이제 바람까지 피워? 거기다 이제 돈 좀 생긴 것 같으니까 꼬리 살랑살랑 흔들며 오고. 우리가 그렇게 멍청한 줄 알아? 대체 우리 집을 얼마나 얕잡아봤음 이래? 장모님, 그게 아니라. 됐어, 엄마. 저딴 거지 자식이랑 말해서 뭐 하겠어. 이제 법적으로만 얘기하자고. 엄마, 아빠, 가요. 야, 여기 바깥까진 네가 계산하고 가라. 유선아, 제발 나랑 얘기 좀 해, 제발. 무슨 얘기를 더 해. 우리 딸한테 네 같은 아빠를 만들어준 게 평생의 한이야.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아야지. 네 같은 아빠 있느니 차라리 없는 게 나으니까. 유선아, 제발 다시 생각 좀 해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앞으로 잘할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네. 대체 언제부터 한 거야? 돌아버리겠네, 정말. 회사까지 큰 소리 떵떵 치고 그만뒀는데 이를 어쩌면 좋아. 다음 날, 집. 여보, 제발 이렇게 나가지 말고 나랑 얘기 좀 해. 그 여자 그렇게 오래 사귄 것도 아니야. 그냥 몇 번 논 것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넌 주로 숙박업소에서 노나봐. 그래, 뭐 취향 존중할게. 앞으로도 재밌게 놀아. 그럼 됐지? 아유,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젠 하다하다 네 엄마까지 불렀니? 어쩔 수 없잖아. 당신이 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유선아, 정말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이혼할 거야? 3살 배기 딸도 있는데? 생각 좀 다시 해보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도 반성 많이 했어. 그리고 내가 다신 그러지 못하게 혼도 단단히 냈다. 그러니까 애를 봐서라도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글쎄요. 정작 아빠란 놈은 애 있음에도 바람을 그렇게 피우고 다녔는데 내가 왜 애를 봐서라도 용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당신들은 애가 아니라 돈을 보는 것 같은데? 참 쉽네. 그렇게 깐깐하게 굴던 사람들이 고작 10억에 이렇게 싹싹 비니. 그래서 돈이 최고라고 하나 봐요. 아이, 그게 아니라 나는 손녀가 정말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아빠 없이 어떻게 키울라 그래. 돈으로 사람 가치 평가하는 저질 아빠보단 아예 없는 게 낫죠. 내가 알아서 바르게 잘 키울 테니까 그건 걱정 말고 양육비나 제때 입금하라 해요. 그럼 이만. 아이, 이렇게 가면 어떡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필요도 안 되겠니? 여보,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모자가 쌍으로 지랄하네. 암만 그래봤자 소용없거든. 나 간다. 여보! 아이씨, 어떡하면 좋아. 이대로 10억 날리게 생겼네. 엄마까지 왜 때려? 그러게 내가 적당히 하라 그랬지. 시령이도 밟으면 꼼틀한다고 적당히 하라 했잖아. 귀엽고 바람 들켜서 이 모양 이꼴로 만들어. 발사까지 관뒀 때문에. 누군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나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 잘했지.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이제 어떡하면 좋아. 2년 후. 그 뒤로 저는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 모두 진행했고 둘 다 위자료를 최고 금액으로 받게 됐어요. 그 외에도 재산 분할도 5대5로 받게 됐고 매달 200만 원씩 양육비도 남편에게서 받게 됐죠. 이혼 후 아빠는 저에게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다며 5억짜리 집을 마련해 주셨고 지금은 거기서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아빠는 나머지 5억으로 지방에 있는 2층짜리 주택을 구입했고 엄마와 함께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와 딸 그리고 엄마와 아빠 모두 평온하게 잘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늘 할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이혼 후 남편은 뒤늦게 취직 자리를 구하다가 도저히 구해지지 않았는지 세차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번에 세차하러 갔다가 거기서 남편을 마주쳤거든요. 창피한 표정으로 제 차를 닦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이혼 서류를 내밀 때보다 더 통쾌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남편과 연락한 적이 없네요. 말도 남편을 찾지 않으니 아마 이대로 안 보고 살지 않을까 싶네요. 저 역시 그걸 바라고 있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